네, 목요일이면 함께합니다. 재용이의 까톡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자,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생각나는 곡조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두 분이 손이 지금 많이 남잖아요. 네.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가 곡조를 좀 읊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자, 이렇게 진짜 정말 박수를 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청주에도 꽃피는 좀 봄이 왔습니다. 거리마다 뭐 분홍색, 노란색 꽃들로 좀 이제 꽃들도 꽃가옷을 좀 갈아입고 있는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봄은 어떤 색으로 좀 물들고 있으세요? 어제 우암산 밑에 갔었거든요. 네. 3.1공원 옆에. 노란 개나리가 아주 벌써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은 세찼는데 네. 노란 개나리가 봄을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저는 분홍빛으로 좀 물들고 있고 노란빛으로 물들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기자님께서는 혹시 어떠세요? 색깔로 표현하면 저도 노란색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무심천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개나리가 시작이 됐고 올해 좀 꽃피는 시기가 좀 당겨진다고 하죠. 그럼요. 그래서 뭐 한 그 벚꽃도 아마 이제 곧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청주시의 정말 벚꽃 개화 시기가 뭐 4월 1일부터 3일쯤에서 뭐 피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우리네 삶에도 좀 가슴 따뜻한 일들만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전 큽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정기에 부는 바람이 좀 거셉니다. 이 정부가 30년 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이 국무회의를 좀 통과를 해서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두고 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요, 행정 인구 기준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하는 방침인데요.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습니다. 인구 외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대담을 이어가 보죠. 먼저 교수님, 특례시라는 말의 그 의미가 정확히 뭐죠?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체계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일반 도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로 3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30날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날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안건을 내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라고 정하자라고 하면서, 특례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광역시나 또는 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의 어떤 그런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층 이상에 대한 심의 의결을 특례시 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기존에 도에서 할 수 있었던 각종 그 세금에 대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가져온다든지 하는 자율 자치권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특례시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자를 참 좋아합니다. 뭐 보통이 있고 특이 있고 늘 그런데, 특례시라고 이름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왠지 어떤 그 도시들만 특혜나 특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근 지역에서 소외되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명칭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중추도시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대안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특례시라고 언급이 되는 것조차도 좀 궁금해지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이유가 될까? 특례시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불거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행정구역 자체가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걸 저희가 지금 그대로 그냥 도라든지 또는 시, 군구, 이걸 그냥 읍면동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의 어떤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커지게 되면, 인구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굳이 어떤 광역 도에 단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랑 바로 이제 직할로 거래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처음으로 독립한 데가 이제 부산입니다. 196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독립을 했고, 83년도인가부터 이제 거기다 이제 부산 직할시라는 이름을 썼던 거거든요. 직할시라는 명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은 들어갔다고 아까 했는데 또 이제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이제 직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광역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5년 당시에 광역시가 부산 외에도 대구, 광주, 또 대전, 인천 이렇게 있었고요. 97년도에 이제 울산까지 광역시가 되면서 6개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광역시가 있는 상황인데,
광역시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뭐 어디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100만 이상의 도시를 그동안 이제 광역시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는 왜 안 만들어주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특례시란 말이 처음 나온 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뭐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이 특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되고 어떤 도시 이상이 되는 도시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분리하지는 말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도에서 다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 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도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하되 차이점 뭐냐면은 광역시처럼 일부 기능을 갖다가 광역시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지만은 특례시는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일부의 그 기능을 갖다가 옮겨주는 거죠. 분담하게 하고 대신에 소속은 그냥 그 소속 도에 두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지난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10월 30일에 이제 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에 상정을 해서 그게 이제 26일에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네.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50만 이상 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국무회에 올린 안 자체가 100만 이상의 도시 하나라는 규정을 넣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수원, 또 고양, 또 용인,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 있는 창원 이렇게 4개 도시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된 건데요. 이제 모두 얘기했지만은 100만은 안 되지만은 충분히 어떤 도시의 위상이 되고 특히 이제 도청 소재지 중에서 인구 규모가 50만 넘는 데가 전주하고 청주가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거론했던 도시보다 인구는 적지만은 도시의 기능이나 위상을 볼 때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6일에는 이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네. 23명의 의원들이 이제 정부안과는 별도로 의원안으로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도 그 일정한 어떤 그런 위상이 되는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원안을 다시 또 이제 발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특례시라는 언급이 되는 부분이 사실상 뭐 시기상 정말 부산처럼 뭐 일찌감치 100만 도시가 된 인구에서는 따로 떨어져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너도 나도 그렇게 다 나오면 무너질 수 있으니 특례시로 전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전주와 청주 말씀 주신 성남이 추가로 특례시 지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고견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다시 거슬러 가보면 아까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 행정제도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짧게 보면 그렇고 더 거슬러 가보면 사실은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던 군현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리 등등의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군수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강진, 뭐 고흥, 뭐 인구는 2만 한 6, 7천 명 이런 수준의 군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군청에 예를 들어 행정 기능을 다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공무원 숫자는 똑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거꾸로 도로의 발달, 통신의 발달, 초고속 인터넷 망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는 못 미쳐도 행정구역이나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반경은 그대로 넓은 지역에서 그대로 다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라든지 어떤 큰 넓은 지역을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서 하는 행정들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원이라든지 이제 수도권 특히나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들이 이제 다 100만이 넘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창원 같은 경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창원, NC파크, 네. 마산구장 이런 논의까지 오잖아요. 뭐냐면 실질적 통합이나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또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단일 생활권, 단일 행정권 내에서 인구가 조금 100만에 못 미치는데 어떤 지역의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웬만한 100만 넘는 도시보다 훨씬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지만 절대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하루 생활권으로 보면 100만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지하철과 이런 연계 이런 것들로 보면. 그래서 단일한 인구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 행정 기능으로 해서
청주라든지 전주는 해달라. 마침 국회의원 분들께서 뜻이 모아졌는데 우리 충북은 아쉽게도 이제 도와 시가 아직 못 모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정말 뭐 지역 수도권 아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큰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좀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수도권 뭐 조금 이 주변에서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이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들 대부분은 사실은 서울이 비대팽창하게 되면서 서울 인구가 분산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보면 아까 뭐 신용환 교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지방의 중핵 도시와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뭐 도청, 시청 같은 행정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뭐 사법, 뭐 법원, 검찰, 뭐 교육 이런 모든 그런 공공기관들도 다 갖추고 있죠. 이런 건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 도시의 경우에는 뭐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업기능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발전해 있지만은 행정기능 자체는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광역시도 중에서 현재 광역시를 갖고 있지 않은 도가 충북하고 전북하고 강원하고 그다음에 제주인데 제주는 이제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제 강원과 충북, 전북만 있는 거죠. 있는데 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도지만은 그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동, 영서가 완전히 다른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도시도 춘천이 도청 소재지긴 하지만은 인구로 볼 때 28만인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원주가 훨씬 많습니다. 34만이고 강릉도 그 거의 춘천하고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면은 사실 남는 거는 충북의 청주하고 전북의 전주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정치인들의 생각 또 행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필요한 거죠. 반드시 어떤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전체를 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중핵 도시로서의 전주와 청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해권 뭐 이런 개발의 핵심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전주가 사실은 청주보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을 모든 게 다 쏠려가다 보니까 청주 인구는 지금 통합되면서 거의 84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주는 65만을 이제 간 넘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네. 전주는 굉장히 절박해서 25일 날 정동영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뭐 전주시장도 오고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23명 그 공동 발의할 때 국회의원 청주권 국회의원 뭐 당 떠나서 정우택 그다음에 오재세 또 변재일 도종환 의원 다 23명 서명위원 다 참여했는데 발의에는 참여했는데 실제 거기 간 사람은 오재세 의원하고 변재일 의원만 참석했고 또 청주는 시장에 안 가고 이제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전주 사람들은 훨씬 더 여기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전주에선 지금 뭐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이 도시가 들썩들썩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청주는 좀 조용해요. 조용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주마등처럼 슥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저희 SK 하이닉스 그때 네, 이야기 네, 나왔었을 때도 지금 청주는 당연히 뭐 될 수도 있지라면서 이렇게 흘러지나갔던 그 모습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데자뷰가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특례시로 지정이 됐을 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고요. 저희가 행정 분담에 있어서 네. 지방 분권의 역할이 확실히 좀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들의 역할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청주에 4개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구청장님들은 청주는 서울 같은 데는 구청장을 직선을 합니다. 근데 네. 청주는 아직 임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임명할 때 3급지가 있고 4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급수들이. 네. 그런데 이제 특례시로 되면 3급으로 확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각종 세금 교부할 때 도에서 특례시에 대해서 10% 정도를 더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역에서의 상대적 불평등이나 상대적 소외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는 것 때문에 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이 꺼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인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시장이 2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부시장이 이제 정무부시장, 뭐 행정부시장 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들 등등 해서 자치 행정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도랑 협의했던 게 정부랑 협의하는 쪽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행정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도 그러면은 조금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중간의 역할이 되는 게 특례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례시는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 거고요. 네. 청주가 만약 광역시가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가 완전 분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는 이제 충청북도로서는 아마 그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특례시의 경우에는 도에 생각할 때는 긍정과 부정적 요인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선수 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특례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청주시의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에만 부지사가 행정 정무 있었는데 청주시에도 정무 행정 부시장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80개 사무 자체가 이제 이양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특례시가 됐을 때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 안에 다 담겨 있지는 않은데 이미 그 앞서 있었던 법률 중에서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도세를 걷는 거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갖다가 그 10%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그 도시에게 따로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충북도에 있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청주로의 집중이 강화되면서 다른 시군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부분들이 청주로 집중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시종 지사가 아직까지는 이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청주 특례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 한범덕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이 청와대에서 열린 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청주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유리 사이에서 도농 통합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생 협력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이 도라는 이론을 거쳐서 하면 좀 많은 좀 제약이 있으니까 직접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이 특례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100만 규정 갖다가 철폐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시종자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아까 얘기했던 100만 이상 도시들끼리 모여서 이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시종 지사가 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특례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특례시도 중요하지만은 인구가 3만 미만인 그 작은 이 군들을 위해서 특례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합의된 내용이 아닌 거죠. 예, 전혀 합의는 아닙니다. 예, 돌출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 도시들을 좀 살펴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좀 작고 지금 그 권한이 없는 그런 그 작은 지자체들을 더 좀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의 발언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좀 뼈가 있는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23명 그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중에도 청주권 의원은 4명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청주가 아닌 충북에 네.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하고.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자체 간에 어떤 이 감정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죠. 이게 네. 비단 뭐 청주뿐만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행정적인 자격 역량으로 좀 판단을 해달라 하는 이 청주시의 입장을 두고서 정말 말 그대로 뭐 타시도 입장에서는 네네. 세워진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지만 여지껏 왔던 기준들을 좀 무너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을 정부가 만약에 들어준다?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요, 이 광역시를 빼고 청주 인구에 준하는 청주 인구 비슷하게 청주보다 좀 더 많거나 한 도시가 약 11개가 있습니다. 네.
주로 수도권이죠. 경기도 인구가 약 1,500만이고 서울 인구가 지금 998만이기 때문에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일대에는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1개 정도 되는 중에 지방에서는 지금 창원을 빼고는 청주가 사실상 가장 큰 사이즈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구 규모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는 어쨌든 충북의 수부도시이고 그래서 청주에 대해서 특례시로 해줬을 때 비슷하게 약 10여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떤 아까 지금 설명 주셨듯이 중추 수부도시로서 청주, 전주의 어떤 현실적인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 충북으로 다시 좁혀서 들어오면 작년 통계 기준상의 충북 인구가 약 159만 몇천 명으로 16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163만 도민이라 했는데 네. 이 통계상으로는 약 15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83만여 명, 그러니까 약 인구의 절반이 청주가 차지하고 있죠. 충북 인구의 약 51% 정도를 충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충북 청주 쏠림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타 도시들, 특히 이제 이시종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난번 도지사 출마했을 때부터 선거구제가 나오고 할 때 중대선거구제를 농촌부터 하자라든지 어떤 군 지역에 대한 특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어 있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되는 시군에서 우리 충북의 군들이 5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보면 특례 군도 이거랑 사실은 논의를 묶어서 할 게 아니라 별도 논의를 해야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걸 묶어서 하다 보면 청주가 특례시 되는 거에 물타기 효과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이게 논의가 중복되고 헷갈려서. 그거는 별도 논의로 하고 우리 충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 또한 의미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해서 통합이 된 도시예요. 마산, 창원, 진해는 정부에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들이 투표해서 통합한 게 아니고 전주는 안타깝게도 전주 동북부에 있는 완주군하고 통합을 시도했는데 통합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65만으로 있고 그런 우리 주민 자치에 의해서 자율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통합한 의미까지를 보면 청주는 특례시로 해줄 역할과 어떤 지리적 특성, 전체적인 환경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각이었어요.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가 만약에 이 도세 납부에서 쏙 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재정이 좀 열악했던 시군에 나눠줄 재원들이 좀 줄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면 그 모습의 그 한 부분은 교세 교부금으로 메워야 되면 이게 또 다른 과제에 좀 당면을 하니까 그래서 이시종 지사의 그 특례군 주장이 이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둔 주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님은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권한이 상대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네네. 특례시가 되면서 도랑 협의할 사항을 정부랑 직접, 정부 부처랑 직접 하는 게 많아지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세금이라든지 어떤 지역 행정, 세부적인 하부 행정에 있어서 상대적 소외되는 군 지역들의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통신, 교통 어떤 전체적인 그 행정의 광역화와 그다음에 중소도시, 중추도시의 집중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특례시를 앞에 두고 상생, 협력, 이런 협의 이런 거에 의해서 나머지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충북 전체 발전을 위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 잘 나가는 형제가 한 명 있으면은 배 아파하는 건가요? 배아파는 걸 수도 있지만 또 그 형제가 또 좀 어렵게 사는 형제들을 또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군을 좀 더 챙기는 부분에 왜냐하면 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충북 소속으로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례시 제도를 두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그러면 광역시를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인구 100만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100만을 넘었거든요. 네. 넘었고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아마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인근의 그 도시랑 통합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광역시 진입을 시도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광역시 이미 돼 있는 도시에 비해서 딸릴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수원은 또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예, 뭐 대전 이런데, 뭐 광주 이런데보다 오히려 더 지금 이 수도권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결국은 특례시라는 걸 갖다가 그 현재 광역도와 이 마찰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안착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아까 고려시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그 명칭은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번 좀 흔들어서 소위 말하는 옥상옥 형태, 광역 입구 기초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체계로 지방자치를 하나로 좀 통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이 광역 단위로 다 묶어서 소위 말하는 도화시 구분을 좀 없애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생활권 중심으로 해가 다시 좀 통합하고 조정하자는 건데 여기에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득권들의 어떤 자기 포기가 전제돼야 되고 또 엄청난 또 이해관계 여기서 이제 새롭게 다 판을 짜는 거니까 그런 게 또 충돌해서 이게 또 국는 어떤 그런 이 갈등과 반목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비용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걸 다 바꿨을 때 뭐 하다못해 도로 표지판부터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 특례시라는 것도 어떤 임시방편의 그런 거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행정구역 개편이란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로 보면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잖아요. 이제 네. 절대 인구는 아직은 늘지만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고 또한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까지는 인구가 현재까지는 늘고 있고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인구 기준을 100만 이렇게 해서 어떤 산술적으로만 딱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 그러면 환경적인 거, 생활권, 실질 행정적인 측면, 유동인구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청주나 전주의 주장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먹힐 수가 있다. 다만 저희가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 다 같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아직 사실은 청주 시내에서 특례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아마 설문조사에 맞습니다. 보면 제가 볼 때 5%가 안 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아는 분은 아마 1, 2%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의견을 더 모으는 과정들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장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뭐 일정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게 혹시 지금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고요. 네.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뜻은 이제 정부가 이 입법 발의를 충분히 다 동의를 했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 통과는 국회로 보내고 다시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승인해서 공표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두 개 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있는 거고, 그 하루 앞서서 이제 재빠르게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제 의회 국회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개 안이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내용 속에서 그 이제 범위에 대한 부분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안이 아마 이제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거죠. 하나로 이제 병합돼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논의가 될 거로 보여지고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이 행안부의 이 담당자가 충북 출신이에요. 청주 출신이고 또 도에서 고시 이후에 도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한 4, 5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그 절반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했고 작년까지도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하다가 네. 그 작년에 이 정책 담당관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네. 과연 어떤 입장에서 할 것인가. 충북도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도의 어떤 그런 이런 많이 기대를 조금 하고 계신 게 없지 않아 있겠어요.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또 어떤 충청북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속내를 갖다가 반영해주는 생각하지 않을까 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자부 부분이 있고 또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형평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마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이 머리가 그럼요.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특례시 지정은 객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이면서 또 뭐 주관적인 기준이 좀 더해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사안으로 변해지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뭐 30년, 뭐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손질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용이 까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좀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